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여야 마찬가지죠. 잠룡들로 눈길이 갑니다. 민주당의 잠룡 김부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리님, 제가 총리님을 뵌 게 작년 10월인데 네네. 그로부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때 아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몇 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총리님의 답이 정치 자체를 안 하는데 뭘 평가할 게 있겠냐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실망스럽고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일어나죠. 왜? 예. 이분이 대통령직이라는 게 갖는 그 무게, 그 책임 이건 걸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나마 다행히 그 정말로 이렇게 난맥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걸 국민들이 지금 묵묵히 이겨내주면서 우리들의 이제 민주주의 회복성이 하나요. 예. 그걸 지켜내주고 있는 것이 그게 눈물겹고요. 그리고 또 빨리 헌재 탄핵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서 예.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예. 그게 그나마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두 번째로 탄핵 심판정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것 중에 하나가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인데 그전에는 야당을 타겟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국민 호소용 계엄이다. 이것은 실패하는 계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거다.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민 호소용 계엄. 국민은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은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지금 지지하는 지지층을 예.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언사라고 봐야죠. 예. 그 내용 중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지금 줄기차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대국민 담화할 땐가 예, 예.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예. 무슨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정말로 태연하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그런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 수사라 예, 그래 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어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 신문을 문답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갔거든요.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어제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그 문답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다 보지를 예, 못했는데 예. 한마디로 서글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혹은 또 뭐 아직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한 분은 예. 그런 분들이 나누는 대화치고 또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자연스럽던가요? 납득이 안 됐잖아요. 예. 정말 어찌 보면 좀 시나리오가 있어도 저렇게 못하진 않았을 거다. 뭐 그런 정말 그러면서 온 국민들을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예. 그런 장면을 보였습니다. 예. 총리님, 예. 지금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번 중에 2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예. 뭔가 마무리를 지을 거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무슨 지금 길거리 여론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상한 결론이 나지 않느냐 하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죠. 예. 분명히 이 헌법을 유린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3월 말 4월 저 중순 전에 이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5, 6월 조기 대선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만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게 과연 비상계엄 이후의 여론조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당 지지율, 정권 교체론 이런 게 민주당에게는 좀 예상보다는 안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두 번 나올 때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예. 여러 여론조사가 이 흐름은 예. 수치는 뭐 조금 다르더라도 예. 흐름은 정확하게 그걸 지시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정권 유지론도 높아지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도 오는 것 같고요. 예. 예. 왜 그런다고 보세요? 총리님. 총리님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지금 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죠. 아, 그럼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비하면 이건 뭐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절박하게 보고 계시다. 예. 그러나 지난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기간 민주당이 조금 더 국정 운영의 한 축.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대통령이 사실상 고리됐으니까 예. 이걸 국회를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정 운영에 조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계속 강공일병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좀 피로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저희들에게 보내는 어떤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비상기업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서 이 총리를 지내셨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보셨을 때 이게 정말 아쉽다라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저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네. 전까지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의혹도 사고 있고 했지만 예. 그래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는 역할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를 가지고 조금 말하자면 국회에다가 다시 예. 뭐 떠넘기는 듯한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거기서 보면 본인이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거부한 게 아니라 예. 국회에서 한번 재논의해달라고 예. 한번 했다라고 이제 뭐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이 여유를 좀 가지고 조금 말하자면 어떤 부분은 요구하고 예. 또 어떤 부분은 좀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고 뭐 여러 했더라면 적어도 국정 운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예. 훨씬 지금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 지금 내란 특검법 요거를 거부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는 보도가 어저께인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총리님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자제해야죠. 예.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예. 결국 앞으로 민주당이 갈 길은 일종의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했으면 예. 적어도 자꾸 이렇게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걷어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자꾸 이렇게 정쟁 유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죠.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은쥐든 흰쥐든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다. 요 탈이념 실용주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정체성과 같은 기본 시리즈도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 그 뭐 성남시장 때라든가 혹은 경기지사 때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 예. 지금 딱 그런 자세였어요. 그래요? 예, 항상 실용적인 물론 뭐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또 뭐 이런 정체성 문제는 있겠지만 예. 그런 행정의 책임자가 됐을 때는 아까 문제를 풀어가는 예. 그리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어떤 삶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정을 진행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만약에 이렇게 이념을 빼고 중도 실용주의로 가겠다는 게 이제 중도층하고 보수층에서는 좀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잘못하게 되면 전통적 지지층이 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좀 실망을 하더라도 예. 이렇게 지금 아까 민생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예. 그래도 국회 제1당의 당 대표가 예. 이럴 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허. 여기서 다시 이념 대결로 하겠다는 것은 내란에서 촉발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인 내전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막아내야죠.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여론조사 저희가 언급을 좀 저 수치는 아니고 흐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 교체론과 유지론이 좀 이제 비등비등하거나 뭐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잖아요, 총리님. 만약에 아직은 가정입니다. 당장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거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글쎄 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막 그런 경고장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그러나 뭐 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최소한도 이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이거 자체를 짓밟은 그런 세력 또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는데 거기도 만약에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계속 국가를 책임지라고 하면 그럼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어디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고 탄핵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질문과 답이 오간다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총리 되신 김부겸 전 총리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일 건데 지금 예상보다 다르게 좀 흘러가는 거 이게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뭐 이 국면 저 국면에 다 조금씩 녹아 들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적어도 국민들 집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신뢰가 가는 그리고 또 좀 믿음직스러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위기에 빠져 있는 또 한국 경제 또 민생 경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과 또 그동안 민주당이 가졌던 조금 이념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이라면 이념보다는 국민의 삶이다라는 어떤 이런 태도 변화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이게 보도가 많이 됐던데 총대를 매라면 맬 것이고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뭐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는 뭐 후보가 확정되면 돕겠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이해가 가는데 총대를 매라면 맬 것이다. 이 얘기는 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선을 나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오면 나는 나가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아침부터 참 이렇게 또 세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이 사실은 정서적인 내전 상태인 이 대한민국 공동체 이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걸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 그건 결국은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린 아까 하신 대로 아주 여러 가지 뭐 헌재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절차 자체가 전혀 뭐 아직까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는데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언론에서 막 또 너무 쪼아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합리적인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김경수, 김동연, 정세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가 연대 대상이다. 국민 경선 등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 요 말만 딱 보면 제3지대인가 신당인가 정계개편인가 왜냐하면 비명계하고 반윤들을 지금
저 언급을 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그 이야기에 제가 바로 해명을 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사정 예. 어떻게 탄핵 세력하고 이게 뭐 저 탄핵 반대 세력하고 이게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느냐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 사람들을 만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요. 민주당만 보지 말고 이걸 전부 탄핵 찬성 세력 연합 예. 이런 큰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막 그런 약간 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렇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은 뭐 사람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주변에서 총리님에게 많은 저 제안할 때 있었던 하나의 아이디어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세요? 지금 현재 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예. 민주당만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못 내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예. 탄핵에 찬성한 전체 예. 연합을 만들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제3세력 어쩌고 하는 거하고는 제3지대 어쩌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 신당 만들고 이런 건 뭐 그런 아니다?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연합 플랫폼 방식이라는 뭐 그것 자체도 아마 제가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았던 것 같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도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닌데 예.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언론인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세력의 연합을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왜냐하면 그 문답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이 신당보다는 연합 플랫폼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단독 집권까지 생각하나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 연종도 배제하지 않는다.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은 예. 그런 당신들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예.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데 예. 아마 그 기자분이 좀 재미있게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개헌이 필요하죠. 예. 특히 이번에 봤듯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말 민주적 대통령으로 예. 바꾸는 그 개헌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나아갈 될 방향이라는 게 예. 이번에는 조금 헌법적 차원에서 합의할 건 실려야 돼요. 예. 다만 그 시기가 예. 지금 뭐 요 짧은 시기 내에서 언제 개헌하고 언제 대선하겠냐 예.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각 후보자들에게 예. 말하면 출마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당신의 개헌의 내용과 개헌의 시기를 이번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 적어도 요 몇 년 사이에 예측 가능한 우리들의 정치적인 예. 이 경로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게 아까 말하는 예. 경제의 불확실성도 걷어내고 예.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나가는 어떤 밑그림도 그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제일 여론조사상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인데 네네. 항상 이 개헌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좀 뜨뜻미지근해서 대선 때 얘기 나오다가 집권하면 안 되고 그러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걸로 보십니까? 글쎄 뭐 당장 어제 제가 기자회견을 끝까지 못 지켜봐서 예. 혹시 그런 질문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이건 개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정말로 위험한 예. 대통령 한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뭐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예. 말하자면 그걸 반대한다고 못하고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아니 반대라기보다도 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